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상승, AI 서버 수요 폭증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가도 20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과연 이것만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냉정하게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언제든 평탄화될 수 있고 파운드리에선 TSMC라는 압도적인 강자가 존재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축은 자율주행 그리고 AI 로봇이 결합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인데요. 현대차를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번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 딥마인드와도 손을 잡았죠. 앞으로 우리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지 말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테슬라 옵티머스와 견줄 수 있는 로봇 기업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압도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국내 기업은 단연 현대차고 이번 달 40%가 넘는 주가의 상승률로 그 기대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CES에서 LG도 이 클로이드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인수한 이 삼성전자는 왜 별다른 소식이 없던 걸까요? 삼성은 무리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바에는 이 B2B 전략으로 실적 확보에 집중하겠다라는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애초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도 아니고 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에는 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노리는 거냐?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한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단순히 스피커를 팔아먹으려고 사들인 게 아니죠. 하만카돈은 스피커만 만드는 게 아니고 차량 전장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미래차는 아키텍처가 바뀌는데요. 여태껏 차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여러 개 달아서 기능별로 통합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구역별로 각각의 존을 지배하는 AI 컴퓨터가 배치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자동차의 앞부분을 삼성의 하만카돈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센서부터 디스플레이, 스피커, 소프트웨어까지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칩까지 끼워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갤럭시에서 쓰던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자동차에서 전부 할 수 있어요. 삼성은 하만 사업부가 그동안 이익을 크게 못 냈었는데 현대차가 연간 700만 대를 팝니다. 이 현대차에 하만카돈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차량 전장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매출 확대 기회가 있다는 거겠죠.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간의 관계는 워낙 유명하고 이번 CES에서 정 회장과 젠슨 왕이 다시 또 만났다고 하니까 이 깐부 동맹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해주면 삼성전자가 전장과 칩을 넣고 현대차가 아틀라스 로봇으로 차를 만드는 이 삼각구도가 완성이 되면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했던 게 수백, 수천조짜리 회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로봇 대박 종목 두 가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딱딱 지키는 이 실적과 계약에 따라 주가 레버리지가 크게 걸릴 만한 준비된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 설명 시작해 볼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요 두 기업이 나눠 먹고 있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랑 iOS 애플이에요. 이 양상이 앞으로 자동차에 있어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엔비디아, 현대, 삼성의 동맹과 테슬라 이렇게 양대 축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결 구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구도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오토파일럿을 자체 개발하려고 이 아트리아 AI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다고 해서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려서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에 베팅할 바에 테슬라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최강의 칩인
이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삼성이 스마트폰 만들 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실 안드로이드가 구글보다 먼저 찾아간 게 이 삼성이었는데 이때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 구글이 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다음에서야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가져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삼성은 이제 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포지션을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학습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연역적 자율주행이고 테슬라는 귀납적 방식이에요. 테슬라는 실제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에서 실제 도로에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도 하고 학습도 시킵니다. 실전에 투입돼서 실시간으로 배우는 방식이고요. 엔비디아는 실전에 투입되기 이전에 이 가상 환경에서요. 수천만 번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AI 모델을 알파마요라고 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현재 벤츠와 먼저 손을 잡았고 다음 타자는 이 현대차가 될 게 유력합니다. 자, 그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도 엄청 올라갔지만 저 두 가지는 못 잡아도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진짜 주목해봐야 될 거 바로 이 현대차 밸류체인 부품주들인데요. 모비스 43%에 모베이스 전자는 300%까지 현대차가 끌어주니까 이 부품주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모비스랑 오토에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소형주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시총이 작은 주식들은 특정 기술 이슈 하나만 꽂혀도 밸류가 통째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대차 모멘텀의 핵심은 단순한 전기차 같은 이슈가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이 자율주행과 차량 전장화,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엮여있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바로 이 부품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와 로봇은 부품의 밸류체인을 공유합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1위 기업이 테슬라, 그 다음으로 현대차로 평가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자율주행 차들은요, 곧 바퀴 달린 로봇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인간처럼 생긴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류, 액추에이터나 인버터, 드라이브 유닛부터 배터리 셀, 그리고 센서류와 이 소프트웨어까지 부품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분류상 이 둘 다 똑같은 AI 모빌리티잖아요. 타이어가 달려있냐, 다리가 달려있냐가 다르겠죠. 차에서 바퀴를 돌리는 기술과 부품들이 로봇에서 이 관절을 움직이는 것과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센서들도요, 자율주행 기능에서 차선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게 로봇이 사람을 피하고 물건을 잡을 때 인식하는 그 센서들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기대감에 따라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게 로봇 쪽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 오늘의 대박 추천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에 모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핵심 부품 대박 종목, 삼성전자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보핏의 부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도 공급합니다. 삼성에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로봇 내부 조직인 이 로보틱스 랩에도 공급을 하고요. 보스톤 다이내믹스 대표 제품인 이 스팍과 아틀라스에도 정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로봇 부품 대박주는 삼성과 현대 내부 로봇 조직에도 정밀 감속기를 납품하고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서플라이 체인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로봇 종목답게 주가의 상승이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돼서 준비해 왔고요.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자율주행과 로봇의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데 역시나 삼성과 현대에 이미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특히나 이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매우 긴밀한데요. 이 로봇계 스팟의 공식 유통과 양산,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국내에서 유일한 파트너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리점의 역할까지 도맡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삼성현대 관련 로봇 대박 종목에 대해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저희 채널 10만 돌파 기념으로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렸던 이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보내드릴 건데요. 바로 오늘자 1월 16일 주요 종목 상승률을 보면 뉴로메카 포착 시점 대비 108%로 2배가 넘어가고 있고, 휴림 로봇도 지속적으로 폭등이 나오면서 55% 정도 찍혀 있습니다. 이 검색기는 철저하게 이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급등이 가장 확실한 몇 가지 종목만 포착해서 띄워줍니다. 적중률은 90%가 넘어가는데요.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전부 급등은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매수 단가를 띄워주는 방식인데,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증권사도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바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게 키움증권 기준 포착 화면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동일한 화면으로 동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로봇 종목 2개가 보입니다. 뉴로메카랑 휴림 로봇인데, 자, 이렇게 제 채널 주식 홈런왕에 이번 주에 올라간 영상을 보면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니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형제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의 우선 용정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CES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이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대장주로 뉴로메카를 추천드렸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과거래일째 폭등하면서 벌써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 내용 한번 보면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즘 현대차에 묻혀서 조금 잠잠한 이 두산 로봇 관련 급등주로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500조가 넘어가는 이 원전 해체 관련 로봇으로 반드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휴림 로봇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내내 급등세가 나오면서 55%가량 수익권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사용하신 분들은 이 검색식에 뜬 매수 추천 가격 보고 들어갔어도 됐죠. 그럼 제일 위에 이 우리 기술로 이 검색식 적용 방법 하나만 보면서 수익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48분이고요. 현재 가격 4,150원으로 잡혀 있죠. 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월 16일 10시 48분 시가로 4,150원 포착이 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약 10분 뒤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4,950원대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19%가량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종목이 포착되면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검색식을 주요 무기로 쓰시던 보조 도구로 쓰시건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가 나오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순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 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오늘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각각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스톤 다이내믹스까지 이 부품 서플라이 체인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대박 추천주, 바로 SPG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난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우선 현대차 관련 내용을 체크해보면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동화, 다른 하나는 자사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한 로봇 스마트 팩토리예요. SPG가 이 미국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는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감속기라는 게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로봇이 힘을 내고도 미세하게 각도를 제어하게 해주는 일종의 로봇 관절, 기어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공장 로봇인 아틀라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걸 실제 생산 라인에 도입했을 때 움직이는 로봇 관절을 받쳐주는 이 감속기가 없으면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로봇 밸류체인 공부가 되신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봇 부품이랑 자동차 부품이랑 거기서 거기다라고 했으면서 그럼 현대차 입장에선 이 현대 모비스 부품을 가져다 쓰면 되지 뭐 한다고 이 SPG 거를 사서 쓰냐 할 수 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현대 모비스에 R&D 투자를 많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감속기 풀 라인업에 양산 노하우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SPG는 유성, 하모닉, 사이클로이드 같은 로봇용 정밀 감속기 이 3종 세트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예요. 그래서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미 전범위 라인업을 갖추고 있거든요. 현대 모비스가 단독으로 공급망을 커버하기에는 아직 시간이라든지 개발 리소스가 한참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국내 플레이어가 이 SP비테크랑 SPG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미국 공장에 납품이 들어간 이 SPG를 원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삼성전자와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레인보우가 로봇의 몸체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요, 그 관절기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는 SPG가 집어넣는 구조예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도 2년 동안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과 피지컬 AI 쪽으로 투자 규모를 늘릴수록 자연스럽게 이 SPG에도 주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로봇 부품 만드는 회사들 많고 많은데 왜 SPG가 정답일까요? 액추에이터 국산화에서 1위 포지션에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이 중대형 고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하고 대량 생산까지 성공한 국내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어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뛰어나도 실제 공장에 투입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들려면 이 관절개, 구동계를 먼저 잡느냐가 승부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내 1위 업체인 SPG를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탈중국 로봇 서플라이 체인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 시장의 선두는 일본이랑 중국 업체인데 일본 거는 너무 비싸고요. 중국산을 쓰기에 이 AI 로봇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못쓰게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얄짤없지요. 그래서 테슬라라던가 미국 기업들에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추천주 SPG 꼭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삼성현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인 오늘의 소프트웨어 대박 추천주는 바로 제가 영상으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그리고 두뇌를 만드는 로봇 관제 플랫폼 기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이 갤럭시는 삼성이 만들지만 갤럭시의 운영체제는 누가 만들어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잖아요. 이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로봇에서의 클로봇의 포지션입니다. 첫 번째로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수십 대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하고 학습까지 시키는 AI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이 여러 대가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대만 학습을 시켜도 모든 로봇을 다 컨트롤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대차는 이번 CES를 기점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스팟, 그리고 모베드 같은 다양한 로봇을 공장과 물류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클로봇의 핵심 기술 두 가지가 도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이 있고 공장 로봇이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요.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번 학습이 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른 로봇들이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라고, 이게 관제실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로봇 간의 충돌 경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이 기술을요,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제어, 그리고 공장 내의 자율 로봇 관제 시스템에 적용 중에 있고, 향후 현대차의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택시 관제까지 이 크롬스 플랫폼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기술이 컴바인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 자율 로봇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기업이 바로 이 클로봇이에요.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해 드리면, 클로봇이 보스톤 다이내믹스 스팟의 공식 유통을 맡았다. 스팟이 노란색 로봇계 아시죠? 이 스팟의 한국 공식 유통 파트너사로 클로봇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클로봇이 단순한 현대차의 계열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을 받은 거고, 여기에 최근에 나온 중요한 내용, 스팟 로봇의 SI 인증을 획득했다. 이 SI라는 게 시스템 통합 인증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스팟을 그냥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맞춤형으로 클로봇이 스팟을 개조를 해도 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클로봇의 전문 기술을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오피셜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현대차가 공장에 스팟을 도입할 때 커스터마이징, 운영을 클로봇이 하는 이런 역할이 분담되는 구조가 자동으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클로봇은 삼성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 사업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랑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레인보우가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하드웨어를 만들면 클로봇이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던가 작업 관제, 운영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클로봇은 삼성, 현대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산, 이런 모든 로봇에 다 들어갈 포텐셜이 있어요. 로봇 제조사와 부품사는 많아도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엔비디아 포지셔닝이에요. 클로봇은 엔비디아의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이작과 제슨토르를 기반으로 해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부터 다중 로봇 통합 운영까지 수많은 레퍼런스를 개발해온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현대, 엔비디아의 삼각동맹이 구체화가 되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세 기업이랑 모두 협력 사례가 있는 이 클로봇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 현대 관련 로봇 대박 추천주 두 종목으로 SPG와 클로봇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SPG는 뭐라고 했죠? SPG는 로봇 부품 기업이에요. 현재 괜찮은 로봇 주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많이 올라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종목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 그래서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매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언제쯤 주가가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둔 이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향후 급등했을 때 진입 시그널까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누르셔서 설문 링크 참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매일매일 가장 손쉽게 시초가에 주식 매매할 수 있는 팁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세 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레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 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랙 I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 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세 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일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1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랙 I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랙 I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